음성과 제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일상 속 감염이 현실화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이 법정에 섰습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20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증인 불출석으로 반쪽짜리 조사로 끝났습니다. 지역대학이 서울에서 수시 출장 면접을 치른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음성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충북의 누적 확진자가 222명을 기록했습니다. 연쇄 감염을 일으킨 기도원과 관련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앞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학생들이 서둘러 귀가합니다. 이틀 만에 음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금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고등학생 1학년과 50대 회사원입니다.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찾은 이들은 1차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으나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 측은 다른 지역에서 온 기숙사생 2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미귀가 학생은 1인실에 배치했습니다. 지금 역학조사 중인데 아직 내용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학생들 혹시 조치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기가 조치했거든요. 방역당국은 학생 가족 2명과 또 다른 50대 확진자 동거인 2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연쇄 감염까지 모두 10명이 감염된 삼성 베델 기도원과의 관련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왕 군부대에서도 1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사회 내 일상 속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과 강원 지역 발생 수준은 아직 아니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 대학이 진행한 수시 면접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으로 시험을 못 볼 것 같다는 문의가 들어오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직접 서울로 출장 면접에 나선 건데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닷새 동안 수시 면접을 진행한 음성의 한 대학교. 미리 정한 날짜와 시간에 수험생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영상을 녹화하는 현장 비대면 방식을 썼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학교 측은 마지막 날 면접을 이곳 본교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도 진행했습니다. 면접 종료 하루 전인 14일 밤 미응시생 800여 명 전체에게 안전하고 대중교통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 면접을 진행하니 다시 준비된 소중한 면접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실제로 면접도 진행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홈페이지와 입시 커뮤니티 등에는 수십 건의 비판글이 잇따랐습니다. 면접을 안 본 응시생들한테 편의를 준 건데 날짜를 배정받고 학교까지 찾아간 학생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학교 측은 사흘 만에 발표한 안내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의가 잇따라 지원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으며 본교 면접과 동일한 장비와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가 공지한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자료에는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어 출장 면접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제대로 바꾼 건데 그거는 공표를 미리 하지도 않고 면접을 안 본 사람들에 대한 건 2번의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취재진과 만난 학교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과하지만 면접 장소에 따른 차등을 두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의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오늘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구속 수감된 정정순 국회의원의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수감된 지 보름 만에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선 것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선거활동비로 1,500만 원을 주고 비공식 선거조직원에게 명함비 127만 6천 원을 대납하도록 해 법정 선거비용 1억 7천만 원을 넘겨 모두 51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걸로 봤습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우철 청주시 의원 역시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아는 사실이 없어요.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2차 공판부터 캠프 관계자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천만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곧 열릴 예정이어서 검찰과 정 의원 사이에 진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출범한 청주시 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0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하지만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을 밝히지도 못해 반쪽 특위로 끝나버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청주의 미세먼지 문제 전반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청주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코로나19 사태로 활동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면서 20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위치고는 활동 기간이 꽤 길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시작부터 위원 선임 절차를 두고 불거진 파행이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미세특위를 출범을 하면서 위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임을 하고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지난달에는 이승훈 전 청주시장을 비롯해 채택된 주요 증인들의 대거 불참으로 맥빠진 특위가 됐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은 증인 이승훈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채택된 특위 결과 보고서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조사가 상대적으로 청주시 오창읍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해 소각장과 폐기물 업체에만 집중되면서 정작 청주시 미세먼지의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전체를 어떻게 줄여나가서 청주시의 대기질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좀 종합적인 계획들 또는 종합적인 원인들을 좀 밝혀내는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한 점과 청주시의 부실한 소각장과 폐기물 업체 인허가 문제에 대한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성과로 꼽힙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 허점을 파고든 차량 정보 수백만 건 유출 단독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MBC 충북의 취재 결과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은 사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정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었는데요. 무엇이 문제고 뭘 잘못했는지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정보관리 시스템 VMIS에서 수백만 건의 차량 정보 유출을 감지하고도 당시 국토교통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체 없이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차대 번호와 차량 번호로는 개인 식별이 어려워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아전인수식 자체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확인한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 최초 등록일 등을 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소유자의 신상을 위협할 개인정보가 될 수 있고 자동차 등록 원부나 정비소, 부품업체가 가진 구매 이력에 더했을 때도 얼마든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대번호 자체는 특정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차대번호와 함께 차량번호, 최초 등록일 등 추가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경찰이 일부나마 실체를 밝힌 차대번호 불법 조회 사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대신 차량 최초 등록일 정보를 볼 수 없게 하고 조회 횟수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습니다. 정보가 다량 유출되고 미궁에 빠진 진짜 원인은 접속자 IP 주소조차 수집하지 않는 등 악용이 속수무책인 시스템에 있는데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여전히 할 일은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내 정보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죠. 차대 번호만 있으면 어떠한 정보를 다 갖다 붙여서 그 사람이 모든 정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자동차에만 유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 또 다른 쪽에서도 정보가 유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시스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경찰의 권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400만 건 넘는 정보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접속자 IP 주소 기록 등이 없어 중단한 충북지방경찰청. 당시 두 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인터넷 접속 로그 기록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MBC의 취재가 계속되고 경찰이 최근 다시 한번 공문까지 보내 보안 강화를 요청하고 나서야 정비조합에 IP 주소를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시 책임을 민간 정비조합에 떠넘긴 겁니다. IP나 컴퓨터 고유 번호 관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개인 정보가 이렇게 누출되도록 방치했다라는 것은 관할 부서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허술한 관리로 유출을 못 막은 것도 모자라 소극적인 대처까지. 결국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보게 됐습니다. 수백만 건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은 여전히 유출 사실조차 모를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차량 정보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떠돌아다니는지 알 길도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일명 시멘트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단양의 지역구인 충북도 의회 오영탁 부의장 등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도의원 31명 전원이 서명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시멘트세 신설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뒤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토지주들의 단발로 난항을 겪는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동서발전은 다음 달 보상 감정가를 토지주들에게 통보한 뒤 협의 매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서발전은 2024년 1단계 준공을 목표로 음성읍 평곡리 일대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 1,122메가와트급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유예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음 달부터 재개합니다. 제천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시민들의 단속 요구가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이동 단속은 평일에만,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는 연중 운영됩니다. 단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내년부터 충주시 하수도 정비를 위한 6가지 신규 사업이 진행됩니다. 연수천, 충주천 일대 도심 침수 예방 사업과 주덕 하수관로 정비, 산척 하수도 정비 사업 등으로 2023년까지 국토비 1,381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충주의 도심 침수 지역 관로, 빗물바지 정비가 이루어지며 하수도 미보급 지역인 대소원과 신리, 산천면 783가구에 하수관이 매설됩니다. 충주시는 또 노후 하수관로 200km에 대한 정밀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관 가속기 추진 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내년 1월에 조직을 개편합니다. 충청북도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추진 지원단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방사관 가속기 구축을 지원하고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방 공무원 정원도 4,438명으로 62명을 늘립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확정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